보고 계십니다. 최근에 여당 쪽에 악재들이 많잖아요. 그런데 참 이게 분석이 어려운 부분인데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오르지가 않습니다. 오히려 좀 하락하는 추세예요. 최근에 보면요. 이상돈 전 의원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라고 많이들 부르시죠. 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쓴소리를 최근에 했습니다. 중도층은 국민의힘을 한마디로 쳐다보기 싫어한다. 정부 여당은 완전히 야당복 터졌다.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이게 어떤 뜻이고 야권의 위기가 무엇인지 오늘 이상돈 전 의원과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.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랑은 잘 아시죠? 네, 그렇죠. 예전에 네, 같이 비대위 제가 모시고 일을 했죠. 그때 새누리당이었네. 그때는. 네. 예. 요새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?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의제들도 많이 던지고 국민의힘을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꽤 많았어요. 그게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좀 떠나서 어떻게 평가하세요?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셨으면 잘하신 거죠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자체적으로 그 한계가 좀 있다고 봅니다. 한계 어떤 한계 말씀하시는 거예요? 사람들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? 그 얼굴에 그 얼굴인데 뭐 전혀 그 인적인 교체, 인적인 쇄신 뭐 이런 것이 되지 못했죠. 그래서 뭐 보기에 따라서는 뭔가 좀 더 큰 진통이 있어야만 지금 이른바 보수야당이 다시 태어나는데 오히려 좀 현상 유지만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.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이대로는 대선 못 치른다. 이게 어떤 뜻일까요? 이게 지금 이상돈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랑 같은 뜻일까요? 네, 치르긴 치르는데요. 네. 과거 보면은 맥없이 지는 선거 있지 않습니까? 네. 2017년에 홍준표 후보 나왔던 진 거, 그 2007년에 지금 여당이 돼 있는 거기서 정동영 후보 나와서 맥없이 지는 거, 그렇게 되는 거죠. 뭐 지금 상황이면은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. 되게 생겼어요. 근데 지금 제가 소개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. 여당발 악재들이 굉장히 많아요. 뭐 라임 옵티머스니 뭐 추미애 장관 아들 얘기 물론 지금 일부 정리가 되긴 했지만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.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, 이거를? 정말 떨어졌나요? 조금 떨어졌어요. 그게 별 의미가 없고. 의미가 없다. 네, 총선에 참패하고 나서 오히려 상당히 좀 회복이 된 것이 있죠. 그렇죠. 지금 보면요. 여당이고 야당이건 간에 고정 지지층만 그냥 지지를 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. 여당도 그렇잖아요. 여당도 뭐 지금 뭐 35% 40% 맨날 거기서 있는 것이고. 네. 제가 30%만 내려가지 않으면은 회복은 되죠. 그런데 이제 과연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 나갈 변변한 후보가 있느냐 이제 거기가 하나 딜레마고 또 전반적으로 아무리 지금 여당의 악재가 많아도 야당은 과연 잘 하느냐 아니 보면은 맨날 신문에 나온 거 크게 떠드는 거잖아요. 솔직히 스스로 하나 발굴해서 한 게 있습니까? 그리고 그걸 재탕 3탕 4탕 그냥 뭐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뭐 1인 시위가 피켓 시위하고 난 그 별로 스스로 뭔가 의제를 발굴한 거 보지를 못했어. 근데 지금 예를 들어 김종인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도 얘기하고요. 뭐 노동 관련된 그건 뭐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노동 관련된 개혁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제를 던지잖아요. 그 김종인 위원장 혼자 하는 건가요? 이게 당에서는 받쳐주질 못한다고 보세요? 그게 저는 부동산법도 그렇죠. 이거 뭐 도대체 야당이 존재가 없잖아. 존재가. 그 소비법 측면이 굉장히 많고. 저도 개인적으로 보유세 같은 걸 증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세금을 이렇게 거진 감정적으로 올리고 말이죠. 이런 거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뭐 야당에서 뭐 별다른 논리적으로 논박한 걸 본 적이 있습니까? 겨우 한다는 얘기가 뭐 저건 좌파적이다. 그 무슨 얘기야 도대체. 그리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당연히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언어의 착시를 불러오는 겁니다. 마치 자기들이 하는 것만 공정한 것처럼.
저는 그런 게 페이스에 말리면 안 된다고 봐요. 네. 야당이. 그 내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지식을 도움과 경험을 축적된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이건 뭐 잘못됐고 뭐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. 내가 뭐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지만 뭐 제가 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집단 소송이나 징벌적 네. 손해배상제 같은 거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. 오죽하면 일본이고 유럽이가 안 하는 거 아닙니까? 거기에 대해서 무슨 야당이 무슨 논리적으로 자기 지식과 축적된 경험에 근거한 뭐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. 전혀 없잖아요. 이런 국감 보면은 다 신문에 난 거 갖고서 그냥 핏대 올리는 것밖에 없어. 난 그런 거 볼 때 기본적으로 지금 야당이 그 능력이 없다. 그리고 또 하나는요. 능력이 없다. 네, 이른바 진보 정당이요. 진보라는 것은 사람의 감성에 호소하고 예. 그런 면이 많습니다. 예. 뭐 다양성 뭐 어떻게 대중 근데 그 보수 정당이랄까 보수 철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것이고 이야말로 그 지적인 운동이 돼야 돼요. 인텔렉츄얼 무브먼트가. 네. 그거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. 나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미국의 트럼프 공화당이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. 그렇게 해서 그거 안 됩니다. 그거. 난 늘 강조하는 게 보수 정당은 그 인텔렉츄얼 지적인 것이 기반이 돼야 된다는 데서인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. 어제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. 그 서울시장,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유일호 전 부총리를 기획단장으로 내정을 했다가 또 바뀌었어요. 바뀌어가지고 또 김상훈 의원을 또 임명을 하고요. 근데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어떤 리더십 같은 것들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. 뭐 최근 상임위 같은 것들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불만인 거죠. 김종인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서. 이런 계속 갈 수 있을까요?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? 글쎄요. 뭐 지금 가지 못하면 뭐 서울시 보궐선거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.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난 제가 보기에도 좀 전략적으로 좀 실수한 것도 많이 있다고 봐요. 지금 여당이나 예. 야당이나 과거 보면 말이죠. 이게 보이콧하고 장애로 나가는 거 네. 그거 복구하는 게 무지하게 힘들어요. 그게 명분 찾기가. 난 그래도 지난번에 상임위원장 그냥 보이콧해버린 것 같은 거. 예. 그건 이제 다시 그것도 국회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서 좋다 그러고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. 예. 지멋대로 막 법 통과시켜 버리고. 난 이건 보고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.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완전히 전설 전략전에서 실수가 있었고 그리고서 국회는 무조건 국회 속에 들어가서 실력으로 다투는 겁니다. 그런데 뭐 실력이 안 되면 장애로 나오는 건지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찬성하기 어려워요. 그런 거. 아까 이상돈 의원께서 그 얘기하셨어요. 그 대선 이대로 가면은 뭐 어처구니 없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. 그 차기 대선 주자가 없다는 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건데 지금 안 보이세요? 이쪽 야권에는 전혀? 지금 현재 뭐 우리가 뭐 김영삼,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도 기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건 뭐 특별한 경우였죠. 우리 헌정사의 이제 그 어두운 시대 때문에 그렇지만은. 그래도 좀 당을 이끌어가고 대통령 감이다 또는 이제 의원 내각제 같으면 총리감이다 하는 사람이 좀 보여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 않게 된 이유가 뭐냐? 지난 9년간 그 완전히 두 정권이 완전히 실패했지 않습니까? 그리고서 불과 얼마 안 됐잖아. 그동안 커올 수 있는 기간이 좀 안 된 거예요. 난 그래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잖아요. 거기 바깥이고 거기서도 이제 내부에서 쓸데없이 김종인 위원장은 좀 흔든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거론하는 거죠. 그럼 난 뭐 진정성도 없다고 그러고. 그래요.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가 과거에 남하고 합치면 그것까지 다 망했다고. 우리가 다 봤잖아.
서울시장 선거 후보로도 뭐 가능성이 없어 보이세요? 뭐 나가면 정 없으면 뭐 어떻게 뭐 불러서 하든가 어차피 뭐 안 되니까 예. 이거 한번 냉정하게 보세요. 서울시 구청장이 몇 명 있습니까? 정확히 말해보세요. 몇 명이에요? 25개, 25개? 그렇게 6개인가? 되는데 뭐 거기서 구청장 몇 개 있어요. 한 명이죠, 야당은. 그리고 지난번에 서울 국회의원이 몇 명 있냐고. 아니 그렇게 해서 이게 금방 회복이 됩니까? 난 그렇게 해서 이게 금방 이긴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무모한 것 같아요. 아무리 지금 여당이 죽을 써도 그리고 또 선거라는 것은 당도 당이지만 후보의 그 면면 그거 굉장히 좌우됩니다. 그래서 나는 두 정권이 이 모양으로 망가졌는데 거기서 금방 이렇게 몇 년 만에 회복한다는 게 난 내 경험적으로 볼 때는 참 어렵다고 봐요. 아니 대선은 그 좀 큰 선거라 그렇지만 서울시장 후보 정도는 좀 눈에 보이는 사람 없으세요? 서울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요. 그래서 이건 뭐 작은 대사라가 마찬가지 아닙니까? 근데 서울시장도 뭐 지금 하게 되면은 뭐 경선에서 거기서 뭐 이기는 사람 누군가 이기지 않겠어요. 나갔는데 이렇게 보면 한번 과거에 나와서 이렇게 한 사람들 잘 안 됩니다. 이게 한번 실패하고 다시 할 것 같으면은 그야말로 뼈를 깎는 각오해서 그 당과 그 후보가 다시 태어나야만 되는 겁니다. 그렇게 뭐 한 번 떨어지고 붙을 때까지 계속 나갑니까? 그게 됩니까? 아니, 그건 뭐 정치학 경험상으로 안 되는 거예요. 아니, 뭐, 여러 명들이 거론이 되잖아요. 뭐, 윤희숙 의원도, 좋게 보시는 것 같고, 이상돈 전 의원께서는. 그죠? 네, 근데 저는 솔직히 윤 의원이 그 서초에서 당선이 됐고, 강남 서초는 사실 비례하고 똑같은 겁니다. 그리고 또 광역 선거는 달라요. 그 선거 자금만도 법정 한도액이 서울시는 한 40억인가 됩니다. 이런 큰 선거를 그건 선거도 한번 치러본 본격적인 선거도 한 치러보고 이런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그 더군다나 거기 하면 또 재보선 됐잖아요. 초선 나가면 또 1년 만에 보궐선거 또 하고 그런 거 별로 썩 좋지 않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저는 이 어려움을 좀 더 겪어야만 당이 제대로 쓴다고 봐요. 근데 서울, 부산 만약에 서울도 힘들다 그러면은 부산은 어떻게 보세요? 부산은 그래도 좀 유리하잖아요. 부산은 뭐 상당히 그 후보만 좀 좋게 내면은 된다고 보죠. 근데 이제 부산도 오죽하면 김세현 의원이 그만두고 그랬지 않습니까? 이제 이른바 이제 부산에서 흔히 말하는 뭐 과거의 구여권 지금 야당의 좀 묵은 정치, 뭐 흔히 말하는 뭐 기득권 정치와는 좀 선을 그을 수 있는 좀 그런 후보를 내야만 또 부산에서 좀 상쾌한 승리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. 김종인 위원장 대선 후보를 거론하셨어요. 이상돈 전 의원께서. 이거 진심이십니까? 이거? 아니 이거 지금 본인의 능력을 볼 것 같으면은 지금 국가 경영이랄까 하는 게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이죠. 그건 경험도 많고 뭐 나이 그러는데 지금 뭐 미국 선거도 그렇지만은 그건 보면 이렇게 비스마르크 재상도 뭐 몇 살까지 하고 2차 대전 후에 아데나워 총리가 총리 10몇 년 하고 그만두게 85세였어요. 그래요?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것 떠나서 근데 문제는 후보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보면 왕왕 문제가 그 대통령 되는 사람이 나라를 잘 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. 왕왕 우리 봤잖아요. 이거. 알겠습니다. 이상돈 의원 자주 좀 나와주세요. 여기까지 듣게요. 고맙습니다. 네. 최강시사 1분 여기까지 하고요. 잠시 후 2부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 관련해 갖고 야당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. 잠시 후 8시에 뵙겠습니다. 늘 하던 출근을 못하고